안녕하세요. 연세 엄마생활연구원의 오수정, 전유진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엄마, 우리 아이의 모습 그대로를 믿고 응원해주는 건강하고 행복한 엄마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책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저희가 부모 교육을 오랫동안 하면서 그 시기마다 부모님들의 걱정, 고민거리, 이슈 이런 것들을 좀 변해간다 이런 걸 느끼는데요. 요즘은 뭐니 해도 이게 대세죠. 문해력. 전 선생님 요즘 왜 이렇게 문해력 이야기가 핫 이슈가 되었을까요? 저도 이 문해력 이슈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네. 사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이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제 한글이라는 기호를 해독하고 활용하는 것을 배우는 시기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이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시작하는 어린 영유아들부터 우리 어른들까지 한글을 모르는 것이 아님에도 책이나 지면 자료를 읽고 해석하는 능력들에서 나 예전 같지 않은데 무슨 소리지? 이런 문제의식들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만큼 이제 전 국민 모두가 이 유능감이 떨어진다고 느끼는 분야가 지금은 문해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제가 요즘 딱 그렇습니다. 진짜로 지면 자료를 해석하기가 점점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대체 이 문해력이 뭘까?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제 흔히 문해력이라고 하면 이제 한자로 봤었을 때 글을 읽고 쓰며 해석하는 능력,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요즘의 문해력은 우리가 단순히 말하고 읽고 쓰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그것들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다양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능력까지 확대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읽고 쓰고 듣고 말하는 이런 능력들, 문해력을 통해 우리가 매일 하는 일상 전반의 경험들을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게요. 이 교육열 높기로 유명한 대한민국에서 게다가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쓰인 글을 해석하기가 어렵다? 또 글로 적어내기도 어렵고 그래서 걱정스럽기까지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문해력이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이 되었을까? 우리 이거부터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원래 하려던 이야기는 유아들과 방학 때 동네 도서관 가보세요 하는 이야기였는데 좀 크게 돌아서 이제 문해력에 대한 이론적인 얘기부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젊은 세대가 글을 읽고 쓰는 것을 못한다는 걸까요? 사실 누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 청소년들이 문해력 최악의 세대다. 그런데 비단 청소년뿐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했는데요. 오 선생님 이 부분 아까 공감하셨어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을 비춰보았을 때 고민이 되신 점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있고 그럴 때 요 키워드를 하나 생각해 보는데 인간의 총 에너지량의 한계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면 이걸 하느라 애를 많이 썼으면 저게 좀 빌 수밖에 없지. 이렇게 생각하면 대부분의 문제들이 좀 풀리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당연히 양질의 글을 읽고 해석하고 또 표현해보는 경험이 줄어들어서 그래서 연습의 기회도 줄고 그래서 능력치가 떨어졌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경우라면 그 원인을 기술의 발전을 탓하고 싶네요. 제가 더 이상 노래 가사를 이제 외울 수가 없어요. 전화번호도 외울 수가 없고요. 이렇게 삶이 편리해지면서 더 빨리, 더 쉽게 정보를 얻으면 좋겠고 그리고 공들여 해석하는 노력을 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참 재밌고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맞아요. 예전보다 더 글을 쓰고 읽는 것에 대한 경험이 줄어들고 있고 또 중요성도 덜해지고 있다는데 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재밌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오 선생님은 어떨 때 나의 문해력 이런 생각 드시나요? 네, 저도 한 분야에만 오래 있다 보니까 새로운 분야에 관한 책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좀 여러 번 반복해서 보게 돼요. 그래야 좀 이해가 되고요. 그것도 그렇고 생활에서 직접적으로 불편한 경험을 최근에 했는데요. 올해 작은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배부되는 인쇄물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대체 이게 다 무슨 말이지?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한테 엄마는 이제 봐도 모르겠어. 너희들 일이니 잘 읽어보고 그것만 말해줘. 엄마가 뭘 해주면 돼?
그것만 말해주면 그러면 내가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좀 선언을 했습니다. 오 선생님이 본인의 경험담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요즘은 아이들의 문해력을 논하기 이전에 성인들의 문해력을 먼저 확인해 봐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모국어이고 한글로 교육을 받았음에도 한글로 쓰인 글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능력, 또 나의 의견을 표현하는 능력들에서 모두들 버거워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감각기관을 더 자극하는 다양한 매체들이 많아지면서 글로 쓰여진 어떤 정보를 얻고자 하는 의욕이 줄고 시간도 줄고 결국 점점 더 능력치가 퇴화하는 것 같다. 우리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이제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 어떨까? 걱정이 되죠. 아찔하죠. 진짜 과한 자극들에 너무 일찍 노출되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은 우리랑은 좀 차원이 다른 경험치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요즘 어떤 정보를 해석할 때 어느 한 감각을 통한 정보만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오감을 다 활용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맥락을 해석하는 능력, 그 능력 자체가 부각되고 있는 건 맞는데요. 어린아이들은 아직 뇌도 감각기관도 한창 발달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특히 강렬한 특정 자극에만 익숙해지면 다른 해석 능력을 발달시킬 겨를도 그리고 동기도 못 느끼는 것 같아서 정말 걱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야기를 따라오신 분이라면 갑자기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문해력이 중요하다는데? 나중에 우리 아이 학습하고도 연결되는 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걱정하시다 보면 또 불끈 하고 의지가 생기시죠. 이번 여름엔 문해력이다 하게 되실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영유아 시기에 가장 책을 많이 읽고 그 시기를 지나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 독서량이 쭉 떨어지고 성인들의 독서량은 많이 낮다고 합니다. 네, 영유아기 때는 이런저런 이유로 부모님들이 좀 시간을 내셔서 책을 많이 읽어주고 계시죠. 책을 보여주면서 말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아이가 언어도 좀 빨리 튀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새로운 어휘들도 하나씩 알려줘야 될 것 같고 뭐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마음으로 책을 아주 부지런히 읽어주실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가 지나서 아이들이 좀 말도 트이고 글을 읽을 수 있게 되면 책을 함께 읽는 시간이 확실히 줄어요. 그래서 엄마가 책을 덜 읽어줘서 뭐 독서량이 떨어지니 계속 아이에게 더 많이 읽어줘라.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라 아이들에게 진짜 책 읽기가 즐거운 경험이 되어야 나중에 스스로 책을 선택하고 그리고 즐길 수 있게 된다. 이런 게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면 어머님들이 또 새로운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초등학생 아이들 이제 학습 만화에 조금 관심을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 아이들도 있고 아니면 이해하긴 조금 어렵지만 글밥이 있는 책에 흥미를 보이는 아이들도 있고 왜 하필 이 중요한 시기에 이때 학습 만화 이렇게 궁금해하실 텐데요. 아이들의 생활에 큰 변화가 있지요. 일단 아이들이 글을 읽기 시작하면서 엄마가 더 이상 책을 함께 읽어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여유가 있을 때 책을 읽었던 아이라면 더 이상 그 여유가 없어집니다. 아이들이 너무 바빠지거든요. 네, 맞아요. 게다가 핸드폰, 스마트 기기 이런 걸 다루는 아이라면 어떨까요? 이 재미난 것들을 두고 그럼에도 아이가 자발적으로 책을 집어든다면 그런 아이라면 진짜 책을 좋아하는 아이일 거예요. 네, 그런데 대부분 그렇진 않죠. 그렇게 점점 아이들이 눈으로 이야기를 읽고 머릿속으로 그 장면을 연상하고 또 이해도 해보고 해석하는 능력에서 그런 경험에서 점점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른들이 좀 그렇죠. 근데 그런 아이가 어쩌다가 학습 만화라도 좀 본다.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 좀 갈등이 되기도 하지만 기쁘기도 해요. 그래서 학습 만화도 종이책이니까 아유 그래 그거라도 보면서 역사, 과학, 전기, 생물 뭐 이런 어휘 많이 나오던데 그런 어휘 단어들이라도 좀 알겠거니 하고 합리화를 하고 싶어져요. 네, 그렇지만 학습 만화를 본다고 거기 나온 어휘들을 아이가 다 제대로 이해하고 알고 활용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라도 책을 읽다 보면 우리 아이 문해력 높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학습 만화를 보면서도 이해력이 높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 보면서 내 아이도 그렇게 될 거야. 이런 기대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학습 만화를 보면서도 이해력이 높은 친구들은 글밥이 긴 이야기에도 재미를 느끼며 읽어내는 아이들입니다. 그렇지 않고 긴 이야기에는 흥미를 붙이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학습 만화라도 읽어. 그럼 거기서 새로운 어휘라도 알게 되면 좋잖아. 이렇게 위안을 삼는 어머님이 계시다면 결국 아이는 문해 편식을 하게 되고 문해 경험이 점점 빈약해져서 시간이 지날수록 후회가 되실 거예요. 네, 결국 저희가 이제까지 언급했던 여러 이야기들, 독서 문화에서부터 좀 노골적으로 수능 점수, 입시 국어 이런 것까지 결국은 아이가 진짜 책을 좋아해서 내가 아무리 공부나 숙제로 바빠 시간이 없어도 핸드폰이나 게임이라는 강력한 자극이 넘쳐나더라도 그래도 짬을 내서 책을 보면서 키득키득키득 재미를 느끼는 아이들, 그 아이들만이 더 책을 더 많이 보게 되고 그렇게 1년, 2년 쌓인 문해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진짜 문해력, 진짜 실력이 키워진다. 이 흐름에 대해서 이해해 보려고 이렇게 긴 이야기를 돌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문해력이 높아지려면 기본적으로 책 읽기에 흥미가 있어야 한다. 책을 진짜 좋아해서 자발적으로 읽고 싶어져야 문해력이 높아진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께서도 저희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바쁜 중에도 책을 꺼내보는 사람,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가능해질지에 대해서 이야기 계속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들고 오겠습니다. 오쌤, 전쌤과 함께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엄마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 안녕!